더 이상 내가 체중에 막 집착할 필요도, 식단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사실 내가 정말로 컨트롤하고 싶었던 건, 내가 정말 통제권을 갖고 싶었던 건 체중계의 눈금도 아니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도 아니었고, 음식의 종류도 아니었고, 나는 그저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었던 거구나. 저는 정말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선을 엄청 열심히 봤어요. 한 300번도 넘게? 내가 될 수 있는 그냥 솔직한 내 모습을 표현하는 장은 아니잖아요. 맞선이라는 환경이. 그렇죠. 어떤 내가 이런 타입의 사람을 서치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에게 이런 특정 항목들을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몸매를 유지하겠다. 약간 이상적인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네,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상대가 나한테, 사회가 나한테 이런 특정한 모습을 원하니까 나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타인이 혹은 사회가 원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맞추지 못했을 때 나는 실패자이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 악성 세계에 냉정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님의 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완전히 반대로 간 케이스네요. 발리까지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은 발리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올려나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전히 그러고 계세요? 지금 발리에 가셔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계속 있는다던가 그런 거는 거리가 멀게 됐는데 어떤 결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일단 그때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발리에 처음 왔을 때 원래 한 달 계획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 로셰프 트레이닝 코스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나 스튜디오 오픈해가지고 비로소 채식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만났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국 돌아가셔서 본격적으로 로프들을 하시려고 한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럼 정말 2년 전에 만난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계획으로 발리에 처음 왔었던 건데 한 달이 3달이 됐었어요. 한 달 머물기로 한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누구의 눈치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서 한 달이 3달이 됐죠. 3달이 돼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너 언제까지 들어와?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추울 때였네요. 발리 이 따뜻한 데 있다가 그 추운 12월의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힘들죠. 힘든 거예요. 네.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때 정말 한국 가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난 다시 발리로 가야 된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머리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발리로 왔거든요. 얼마나 쉬었다가 온 거죠? 2개월 정도 적응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 여기가 내가 자라고 난 곳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리로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발리에 지금 계속 계신 거네요?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한 3개월 있다가 또 부모님이 불러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다시 나왔다가 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게 1년 전.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안 들어가신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들어오라 그래도 못 들어가는 핑계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제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날도 이제 선을 맞선을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스케줄을 잡아놓으셔가지고 어디로 맞선을 보러 가라고 한 상태였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나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개척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것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이 생각 없이 네,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럴게요. 하던 이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고 싶던 걸 해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봤잖아요. 네. 발리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무기력함이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랑 진짜 싸운 게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부모님이랑 싸웠다 드디어 저는 이렇게 크게 네. 싸워서 나왔다 이럴 네.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네. 억압해온 그게 얼마나 컸는지 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하지 못하니까 그 외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거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네. 드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지금 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마음고생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발리의 생활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 좀 네. 해볼까요? 일과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발리에서 원래 우붓에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울루와투라는 곳으로. 이제 우붓은 정글 숲이라고 하면 여기는 바닷가거든요. 네. 이제 아침에 바닷가 가서 산책하고 수영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일하고 블로그랑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지금 웹페이지 만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그 작업하고 번역하는 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석양을 보러 다시 바다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핑 요새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서핑 배우고 여성들 바디 어웨어니스 작업회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랑 좀 더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발리에 이제 혼자 이렇게 가서 네.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책하고 서핑하고 블로그하고 석양 네. 보고 누구나 약간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이런 블로그와 번역일 그리고 바디 어웨니스 모임을 하는 거 이걸로 충족이 되고 있나요? 솔직해야 되죠? 네, 그럼 솔직하셔도 되고 안 솔직하셔도 되는데 안 솔직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저축을 까먹고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왔을 때는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고 이제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거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는 그런 금전적인 계획? 자금을 따져볼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여기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이 강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쵸, 어떻게든.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겠죠. 네. 일단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거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가서 정 안 되면 청소라도 하지.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아직까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거나 서스테이너빌리티랑 저의 이 소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진 않아요. 네, 그 힘들겠죠. 휴양지에서 그걸 맞춘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 그리고 직장 다녀도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일단 시도해본다는 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 안 되면 다시 한국 가서 회사 다니면 되니까 네. 내가 아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기회를 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제가 이제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걸로 주고 있죠. 그럼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언제까지 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있지 않을까. 뭐 빚을 그럴 것 같습니다. 빚을 빚을 내서 내서라도. 네. 아마 또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네, 방법이 또 네, 나타나서 계속 있게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발리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발리에서 탱자탱자 놀고 놀고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라는 거. 음, 그냥 저는 정말 스스로한테 뭔가 기회를 줘보고 싶었고 그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런 간절함만 있다면 내가 와서 뭘 하던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네. 너무 너무 누군가한테 너무 대책 없이 긍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행복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이언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이루어내고자 할 때 그게 또 하나의 네.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음, 목적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네. 누가 만들어준 목적이 아니라 내 네. 스스로 만든 어떤 목적을 내가 그걸 추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누구나 행복의 의미는 모든 사람한테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다를 테고, 여운님의 어떤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건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행복이 뭔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든지 이 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감정, 모든 경험들, 나에게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 음,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생에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좀 더 진정한 내 자신이 되어가는 것 매일매일 내가 진짜 누군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발견을 해나가서 내가 죽는 날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제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게 행복이던 뭐 슬픔의 감정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 충만하게. 여운 씨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 네, 지금 그 과정에 지금 발리에 있는 순간이 정말 네, 중요한 순간이겠네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 이렇게 보니까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식단, 채식, 우울증, 사랑, 몸, 지방 흡입, 폭식증, 알러지, 노래,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사랑과 몸,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 하나는 네. 아까는 이제 거식증, 폭식증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방흡입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블로그에 거론되더라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키워드로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치유의 과정을 기반으로 남들을 돕는, 타인들의 그 치유를 돕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진실이 있다면 음식과 내가 맺는 관계, 내가 내 스스로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이랑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곧 내가 내 스스로랑 싸우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너무 싫어하고 항상 내 몸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평가하고 못마땅해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음식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돕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작업은 그 분들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게 돕는 작업이기도 해요. 음식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를 치유하면서 오히려 그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게 제가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나랑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아무리 뭐 완벽한 식단을 찾던 아무리 뭐 다이어트 약을 먹던 그때뿐이고 똑같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내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기 자신과의 맺고 있는 관계를 치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됐어요. 음식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 있더라고요. 내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나를 학대하는 데 익숙하고 항상 스스로를 비난해 왔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 사랑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시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스스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한테 공감해주고 그런 자신한테 연민을 가져주고 내가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한테 연민을 보내는 거 그게 자기 사랑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 그 I Love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식을 통해서도 하고 몸 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어우러서 억지로 자기 사랑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블로그 피어남을 운영하고 계신데 내용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본연의 존재로 피어나는 작업을 돕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I eat love, I am love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여운 씨가 시작했던 음식으로 어떤 자기의 치유 과정을 겪었던 것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더 근본적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과정이죠.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계획이 있나요? 올해 계획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발리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해왔던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개인적으로 원오원으로 이제 했던 작업을 얼마 전에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강연하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나라는 다르지만 다들 정말 너무 공감하고 감동받고 이제 막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많이 울었고 그 스피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다기보다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 이야기로 하여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작업을 미루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I Eat Love를 블로그에 소개를 시켜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작업을 이제 제 블로그 와주시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상대로 하는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인터내셔널 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웹사이트랑 시스템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올해 준비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네. 국제적으로 더 유명해져서, 얼떨결에 저의 유튜브까지 유명해지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라이언님의 네. 유튜브가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날개를 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영광이죠.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이언님의 구독자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 지인들이 일단 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채널의 목적은 저희가 보통 20대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네. 좋을까? 어떻게 네.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디어나 책에서는 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만 굉장히 많이 네. 부각되고 그들의 삶이 가장 네. 옳은 방식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걸 따라가려고만 많이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 네. 속에서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고 다양한 모습으로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네.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 각자가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삶을 찾아갈 수 네. 있도록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 채널이 그런 도움이 된다면. 저의 작업과 네,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본연의 존재로 피어나는 작업을 돕는.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 중요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스스로가 힘이 없고 스스로가 삶을 개척해 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도 있으니까 내가 싹을 틔우고 잎이 열리고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존재하고 있어요. 원하는 삶을 개척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좋은 질문들 던져주셔서 저 스스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김여훈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